네, 이번 시간에는 그 독서와 난이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진로하고 관심사 다음으로 책 고를 때, 진로와 관심사 다음으로 책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독해력, 문해력, 어휘력 이런 거겠죠. 그 자신의 독해력, 문해력, 어휘력 이런 것들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야 되겠죠. 대개 한 7, 80% 정도 그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면 적당하게 볼 수 있지만 그거 역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자기 호기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책이라면 조금 난이도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자신의 진로가 맞고 좋아하는 책이라면 난이도가 높아도 어려운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해를 잘 못하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가 정말 좋아하는 관심사고 자신의 진로하고 맞고 정말 알고 싶어서 그 책을 집어들었다면 그 책이 잘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그런 그 진로도 아니고 관심사도 아니다 그러면 그 책이 아무리 쉽고 이해하기 쉬워도 그 읽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난이도는 대개 한 그 책 고를 때 한 7, 80%의 난이도를 정해서 이렇게 책을 고른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그 자신의 수준에 아무리 맞아도 그 흥미없는 분야라면 독해 수준이 맞아도 흥미없는 분야라면 굉장히 그 독서 과정이 책 읽는 과정이 지루하고 또 그 전체적인 맥락적으로 볼 때 이해력도 떨어지기 마련이죠. 미국에는 어, 렉사일 지수 같은 게 있죠. 어, 그 AR 지수나 뭐 렉사일 지수 같이 그 독서 능력하고 수준에 따른 분류가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범용화된 난이도 분석 지표가 아직 없습니다. 어떤 교육청에서 이런 그 난이도 분석 그 지표가 미국의 렉사일 지수처럼 그런 것들을 시도하거나 뭐 그런 결과를 낸 것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독서할 때 자기의 독서 수준 어떤 지수로 아직은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맞는 그 책의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기 자신의 수준을 가늠하고 그에 따른 책을 골라야 하겠습니다. 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그 표준화된 독서 분류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라고 볼 수 있죠. 교과서 저자들은 수많은 책들을 참고해서 요약이나 발췌를 통해 책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려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물론 제가 책이 좋아서 책만 이제 평생 읽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만, 그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교과목에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형 서점에 가서 교과서 진열된 곳에 가서 각 과목마다 뒤에 있는 각 교과서의 뒤에 있는 그 참고도서 목록을 전부 이렇게 글로 적어가지고 거기서 또 서점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적어서 그 참고도서를 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저자들이 참고한 그 도서들 뒤에 목록이 다 있거든요. 교과서 뒤에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주려면 어떤 책을 읽을까? 무조건 좋은 책, 뭐 고전,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중고등학생들이 교과목으로 배우는 그 과목, 각 교과서마다 뒤에 참고도서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 목록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과목마다 각 교과서마다 뒤에 있는 참고도서 중에서 내가 읽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아직 읽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적어서 이제 수년 동안 그 책을 읽기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각 학년의 그 교과서에 인용된 문장들이 들어있는 원전 책들은 학년에 그 맞는 난이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쉬운 부분만 혹은 어려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교과서 저자들이 그것을 좀 쉽게 이렇게 풀이를 다시 이해하기 쉽도록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그 약간 그 수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참고도서에 보면 그 교과서 뒤에 있는 참고도서가 어떤 기본적인 난이도로 예상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책들과 그렇게 비교 검토하거나 그 참고도서 교과서 뒤에 있는 참고도서 목록과 비슷한 수준의 책들을 선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그 맞춘 난이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수준과 비교하면서 자신만의 난이도를 가늠하고 책을 선택하는 겁니다. 또 그 밖에는 또 가끔 학교, 또 중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도서관, 또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책들도 난이도를 측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은 주로 이제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뭐 이 정도로 구분을 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죠. 청소년들도 뭐 편차가 굉장히 심하니까요. 독서 편차가. 독서를 할 수 있는 편차가 심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어떤 기관들에서 뭐 언론에서 이렇게 그 추천 도서를 하는 걸 보면, 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유아, 초등저, 초등고, 그 다음에 청소년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청소년 그 도서 중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여러 가지인데, 그 책 중에서도 어떤 책은 굉장히 어렵고 어떤 책은 굉장히 쉽고 이런 책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참고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 각 기관에서 청소년 도서용이다 하면 일단은 중고등학생 같으면은 그 책과 맞다. 그다음에 어린이 책 추천하는 도서면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이렇게 나눈 것들이라도 내가 초등 저학년이면 저학년 위주, 고학년이면 고학년 위주로 읽으면 좋겠고, 자신의 그 독해 수준보다 약간 높다 싶으면 조금 그 초등 고학년들은 뭐 중학교 그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걸 읽는 것들을 읽을 수 있겠고요. 초등 저학년은 뭐 고학년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책은 또 무조건 읽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은 대개 읽는 속도가 느리고 지루하기 때문에 끝까지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다면, 내가 정말 그 책을 좋아하고 그 책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정말 이 책은 없어서는 안 될 책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많이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거는 그 모르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 내가 그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는 그런 책이라면, 그 이해를 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책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 읽고 나면 이해는 100%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책을 읽고 나면 굉장히 그 자부심이 들고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책을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좋아하는 책은 또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책은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비슷한 수준의 다른 어떤 그 같은 분야의 책을 또 읽으면 처음 그 책을 읽었을 때보다 그 다음 책이 더 쉬울 경우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책은 수준이 좀 높아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반복해서 읽거나 비슷한 수준의 책을 거듭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서 수준이 올라가죠. 그래서
자신의 수준과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독서에 대한 그런 방법은 독서 방법론은 정말 그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자신의 독서 수준을 아는 방법은 그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아니면 독서를 좀 많이 한 전문가나 이런 멘토를 만나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그 독후감이나 어떤 서평들을 독서 멘토, 독서를 많이 한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그러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조언도 얻을 수 있고 또 앞으로의 그 독서 방향이나 독서 로드맵 등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다만 그렇지만 또 좋은 책이나 분야에 맞는 그 필독 도서들이 또 워낙 많고 또 독서 전문가라 하더라도 좋은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좋은 책이 많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좋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독서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독서라 하면 어떤 왕도, 뭐 공부도 그렇습니다만 왕도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자기의 노력과 또 주위 사람들의 어떤 협조에 의해서 독서의 어떤 수준이 깊이가 올라가고 깊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서는 자기 내면과의 고독한 상호 소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읽은 내용을 독후감이나 의견 등 외부로 표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읽은 다음에 특히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거지만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은 다음에 그 독후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또 어떤 책에 대한 서평을 또 잘 쓴 서평들이 있잖아요. 그 서평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내가 그 책을 읽고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가졌는데 어떤 그 잘 쓴 전문가의 서평을 보니까 그 서평은 또 전문가는 이런 생각을 하구나. 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책은 읽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독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의 독해 수준과 독해 역량, 뭐 독서 수준 이런 것들을 올리려면 독후 활동, 적절한 독후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서에서도 그 책의 난이도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도 통하는 그런 절대적인 난이도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조금씩 내 수준을 조금씩 판단을 하고 하면서 적절한 독후 활동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서평을 보면서 또 대화나 토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올려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책이 막 잘 읽히고 어려운 책도 막 읽고 이런 것들은 정말 없고요. 또 한 가지 책은 어떤 책도 아무리 쉬운 책도 읽지 않으면 그 책에 대해서 뭐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는 책을 읽지 않아도 읽은 것 같은 그런 그 서평, 간략한 요약 이런 것들을 그것만 이렇게 따서 책으로 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브도 많은데요. 어찌됐든 정말 자기가 독해 수준을 올리고 싶다. 정말 책과 친구가 되고 싶고 평생 책을 동반자로 삼고 싶다 하면 책 읽을 때에 그 독서와 난이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관심사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책을 읽는 사람의 난이 독해 수준, 그래서 그 자기 수준에 맞는 책,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책, 그것을 골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